안녕하세요. 은석입니다. 프레젠테이션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콘텐츠 만들기 중 각 슬라이드별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청중에게 전달되는 강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표현 방법은 콘텐츠 구성 절차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요즘 제안 설명회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PM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는 실제 실행 PM의 PT 역량을 제안 심사에 포함해 평가를 합니다. 이유는 PM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안 PT만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김 PM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는 편인데 제안 PT만 하면 낮은 점수로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제안 PT 슬라이드 작성 시 설득력이 경쟁사보다 낮은 것이었습니다. 즉, 각 슬라이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표현 방법에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제안 PT는 1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경쟁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자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각 슬라이드별 표현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메시지, 내용, 세부 내용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는 각 슬라이드에서 프레젠터의 의도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슬라이드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 의도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세부 내용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근거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메시지가 세 가지 가치를 비전에 담아라 입니다. 프레젠터는 비전을 만들 때 세 가지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용에 표현해야 합니다. 그 예로 조직의 존재 이유, 성장 방향, 경쟁 우위 전략 등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경쟁 우위 전략에 대한 세부 내용은 차별화 전략, 비용 우위 전략, 집중화 전략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만들 때 3단계 또는 2단계의 유기의 구조로 표현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예시 슬라이드는 리더에게는 균형감이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례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모 기관에 규모가 큰 사업을 제안할 때 경험입니다. 실제 제안 설명회가 있는 하루 전에 회사 임원들, 관련 부서장들,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업체 대표 등이 모여 최종 PT 리허설을 했습니다. 보통 리허설이 끝나면 영업, 품질, 기술 지원, 실행, 제안 부서 등에서 각자 많은 지적사항들로 PM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당시 영업을 총괄했던 부사장께서 PT를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오케이, 몇 군데 발음만 주의하고 이대로 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보완하느라 애를 먹는데 그날은 그냥 넘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가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질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적 표현 기법입니다.
시각적 표현은 상황, 장면 등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이고 또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시각적인 자료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시 슬라이드처럼 왼쪽의 그림이 연도별 매출의 증가폭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줄 때 청중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적 합리성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수학적 합리성은 정확한 출처, 수치적 분석 자료, 공식력 있는 통계 자료 등을 통해 설득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시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조직은 건강한가? 라는 것을 공인된 통계 자료를 이용하면 좀 더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전문 설문업체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같은 통계 분석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냥 프리젠터가 조직 건강도를 말하는 것과 통계를 보여주는 것은 설득의 강도가 다릅니다. 다음은 구체적 이익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 이익 제시는 청중의 입장에서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예시 화면에서 보듯이 SNS 마케팅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도입했을 때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SNS 마케팅 도입 후 작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증가했다고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간접적 위협 기법입니다. 간접적 위협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 슬라이드를 보듯이 적정 솔루션의 도입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능이 부족한 솔루션을 선택할 경우 납기 준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객을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표에 보듯이 당사가 가진 솔루션과 타사가 가진 솔루션 기능을 비교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의 명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의 명분은 대의적인 이익이나 공존 공생의 명분을 강조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조직에서 혁신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반대 세력을 찬성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차원에서 명분을 이야기하고 그 명분을 통해서 설득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슬라이드처럼 요즘 금융기관에서 은행 혁신의 도구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시간, 비용, 사람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화면에서처럼 국내 메이저급 3개 은행사가 이미 시작했고 글로벌 환경이 디지털 혁신으로 가고 있다고 대의적인 명분을 제시하면서 천중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렌트의 태도입니다.
프레젠터가 스스로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해 동의할수록, 그리고 확신이 있을수록, 자신감을 가질수록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좋은 표현 기법을 써도 프레젠터가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청중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젠터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만큼 아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표현 구조는 프레젠터가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표현 방법은 문자, 숫자, 도표, 사진, 동영상 순으로 설득력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용, 비유, 사례 등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할지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시각 자료를 이용해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표현 기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리학 이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